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로타우 살론 도치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맥킨지와 한 저명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아주 흥미로운 전략 보고서를 같이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와, 제목부터가 아주 그냥 도발적이죠?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환상을 거부하라. 이 분석은 특히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가들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어쩌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보고서의 첫 번째 결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기술이 세상을 평평하게 만들고 모든 시장을 하나로 합쳐줄 거라는 믿음, 그거 이제 그냥 깨져버린 신화일 뿐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술이 지역 간에 원래 존재했던 그 보이지 않던 깊고 구조적인 차이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이 평평해지기는커녕 도대체 어떤 균열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걸까요? 이 보고서는 바로 이 세 개의 주요 시장이 사실상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 말 그대로 세 개의 다른 행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데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그 생각의 회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그냥 얼마나 빠르고 편해.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게 환경과 사회의 옳은 소비인가? 이걸 먼저 따져봐야 입장권이라도 받는 거죠. 아시아는요? 남들도 이거 다 사나? 이 사회적 증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 말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차이는 디지털 세계에서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이미지가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아시아 시장이 소셜, 결제, 쇼핑을 모두 하나의 앱에서 끝내버리는 슈퍼앱이라는 굳건한 성을 쌓았다면 서구 시장은 독립적인 기능들을 필요에 따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API 레고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굳게 닫힌 요새, 다른 하나는 마음대로 조립하는 개방형 네트워크인 셈이죠. 이런 차이가 어디 온라인에서만 보이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발 딛고 사는 이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리테일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광활한 교외에 차 타고 싱싱 달려가야 하는 미국의 빅박스 매장, 또 유서 깊은 도심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형성된 유럽의 아기자기한 상점가, 그리고 인구 밀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아시아의 편의점 생태계까지. 각자 처한 환경이 완전히 다른 생존 방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적인 차이는 결국 상품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마지막 관문, 바로 물류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미국은 거대한 트럭이 대륙을 가로지르는 허브앤스포크 방식에 의존하고, 유럽은 친환경 규제 속에서 발달한 분산된 픽업 포인트를 활용하죠. 그리고 아시아는 어떻습니까?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도시를 누비는, 이건 진짜 벌떼 같아요. 초지역적인 모델에 의존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법이죠, 법. 각 지역의 데이터 보호법, 플랫폼 규제, 노동법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유럽의 그 악명 높은 GDPR부터 미국의 유연한 고용시장까지, 이 차이는요, 기업의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수익성의 한계를 딱 정해버립니다. 자, 이쯤 되니 좀 막막해지시죠? 아니, 이렇게 다 다르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싶으실 텐데, 다행히 이 보고서가 절망적인 분석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명확한 총사진,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해결책은 바로 이 세 가지 아주 중대한 전략적 전환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한테 익숙한 슈퍼앱 모델을 서구 시장에 고집하지 말고 현지의 레고 블록 생태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둘째, 물류 비용 구조가 지역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수익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유럽의 까다로운 규제나 아시아의 노동법 같은 것들을 나중에 해결할 문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사업 시작하는 첫날부터 책상 맨 앞에 붙여넣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딱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발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첫 번째 발견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미국과 아시아의 물류 시스템이나 디지털 생태계의 차이는 그냥 취향이나 스타일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간 쌓여온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 오히려 기술 때문에 더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균열이라는 거죠. 두 번째 발견은요, 생태계는 서로 호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맥 OS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억지로 돌리려는 것과 같아요. 안 돌아가죠? 각 시장마다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앱을 새로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발견입니다. 진짜 글로벌 기업이 된다는 건 모든 곳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사업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시장의 고유한 DNA를 깊이 존중하고 그에 맞춰 우리 자신을 완전히 뜯어고칠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성공적인 글로벌화의 본질은 통일이 아니라 각 지역 단위의 세밀함과 정교함으로 실행되는 전략적 재설계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陶醉沙龙马年兴隆